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귀신 같죠? 아닌가? 여튼 미안합니다. 네. 지금 스님은 방금 3차씩 찍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안 일어나고 다시 찍고 있어요. 왜냐, 영상이 2부작이기 때문에 앞에서 스님들이랑 오늘 어제 밤부터 해갖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 3차시랑 4차시 영상을 한 번에 찍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같이 그냥 한 번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며칠 뒤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부럽습니다. 전 이걸 하루에 다 해야 되는데. 여튼 오늘은 뭐 한다 했죠? 가설 연역법 한다 했죠? 가설 연역적 방법. 선생님이 이제 귀신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냐 해서 가설 연역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가설 연역 방법. 이 가설 연역 방법을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일단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학교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요거TV 기자 김경아 씨는 성여자고등학교에 직접 취재를 갔다. 여기서 해결을 하실 수가 없어 탐정 이규원 선생을 모셨다. 그는 귀추법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요거TV요? 네, 여튼 뭐 저만의 카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그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귀추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설들을 세웠죠. 이 가설들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세운 가설들, 귀추법으로 세운 가설들을 이제 귀납적 형태로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밝혀내는 검증 방식이죠. 아주 멋져요. 자신만만하시군요. 자, 그러면 아까 세웠던 첫 번째 가설이 도둑이 들어서 그때 난 불빛과 소리일 것이다. 요거였죠. 자, 요것을 가설 연역법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시죠. 아, 네.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뭐 두 번째, 세 번째 갈 거 없이 그냥 첫 번째 게임에서 그냥 세트 끝나겠네요. 예. 뭐 첫 번째 가설이 이제 감 나가는 거, 지하에 감 나가는 물건들을 도둑이 훔쳤는데 그것을 귀신으로 잘못 봤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이런 걸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한동안 여기 지하에 음악실과 뭐 상상 제작소가 있다 했으니까 뭐 여기 이제 사라진 물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가시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없어진 건 전혀 없었는데요. 첫 번째 가설, 기각. 아휴.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첫 번째 가설이 틀린 거죠. 예. 첫 번째 가설이 그냥 틀린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두 번째 가설로 돌아가서 다시 검증하면 됩니다. 이거를 뭐 피드백이라고 하죠. 가설 연역적 방법에서. 이 피드백 과정을 다시 거쳐서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가설이 뭐였죠? 밤에 3D 프린터가 작동되고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이제 뒤져보면서 최근에 이거 작동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로그 파일 다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러 가시죠. 예.
이번엔 맞겠죠? 이게 끝인가? 여기 이거 소상 제작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성공 제작도 잘 해놨네요. 메이크 스페이스 멋있네. 저희 이게 3D 프린터가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D 프린터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전부 다 작동을 아예 멈춰놓은 것 같은데요? 하나도 없어 있네요. 여기가 통짜하죠? 어떻게 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거 안 켜져 있으니까 저거 마지막 희망인 것 같은데. 저게 움직였으면 확실히 이제 반사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원도 안 꼽혀있네? 전원이 꺾여있네요. 그럼 안 되는데? 2차 가설로, 기가! 책임져.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사람을 잘못 모신 겁니까? 아닙니다. 또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다 대비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가설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무조건 맞아요. 예. 여기 쌤들 중에, 봤다는 목격자 중에, 몸이 허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만취 상태였던 분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러 가시죠. 이번엔 정말이겠죠? 이거 진짜 모든 걸 걸고 확신합니다. 몸이 허하냐고요? 네, 요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약을 좀 먹는 편이긴 합니다. 네, 몸이 많이 허해서 약을 챙겨 먹고 있어요. 좋았어. 제발 한 명만 더. 몸이 허하냐고요? 제가 아파 보여요? 아니요, 저 건강해요. 뭐요? 뭐요? 그날 술을 마시냐고요? 저 술 안 마셔요. 이 사람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나가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재수없어. 마지막 3차 가서도 기각. 말도 안 된다고! 탐정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예. 물까지 꾸르실 것 같고. 일단 제가 몸이 허한 것 같아서 어제 술도 좀 먹었고 좀 추론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좀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마 제가 생각지 못한 네 번째 최후의 가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에이씨, 난 뭐가 잘못된 거지? 잘한 것 같은데 가설이 다 틀린 건가? 뭐 없을까? 이러다 또 잘리겠는데. 2 hours later. 셰프도 뭐야 이거? 이거라고?
좋아, 이거야. 오, 예스! 기장반. 이거 쓴 거, 예? 요거였다고, 요거. 뭘 알아냈나요? 아, 되게 알아냈죠. 이거라니까요, 이거. 예? 자, 한번 보소. 지금, 보면은, 보통 축제 연습을 할 때,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할 때가 있죠. 귀신의 정체는, 선생님들이, 예? 그냥 뭐, 춤이나 이런 거, 그냥, 좀 부끄럽고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축제 준비.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하기 쪽팔리니까. 그쵸. 거시기 한 거지. 이게 답이네, 이거. 이건 무조건 100만인데, 요 모자를 걸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둘은 실제로 귀신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 오늘 귀신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무섭습니다. 어차피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 겁먹으신 거 아니죠? 저 겁먹겠습니까? 저기 진짜 선생님 있다니까요. 에이! 소리에 근육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뭐가 있을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 2, 1. 과연 귀신의 정체는?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그 귀신의 정체가 다 안 밝혀졌죠? 쌤 안 불쌍해요 이거? 맨날 뭐 약간 쌤 생긴 것도 있는데 좀 불쌍하게 생겼죠?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불쌍하네요. 뭐 능력도 없고 그냥 돌팔이에다가 뭐 돈만 받아먹는 탐정 같은 느낌? 약간 유명한 탐정 같지 않아요 이거?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딱 그때 코난이 착 나와갖고 넌 좀 가만히 있어 하고 퓨 하면 헐헐 해. 귀신의 정체는 이따가 밝혀지는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가설이 3개가 나왔죠. 가설이 3개가 나왔는데 요 가설 3개를 각각 한 번씩 검증하고 요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다. 검증했어요. 이렇게 3가지를 검증했는데 다 틀렸죠. 근데 틀렸든 안 틀렸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검증하는 이 과정을 가설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책 볼게요. 가설연역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균합법과 연역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윌리엄 휴얼에 의해 도입된 가설연역법이라는데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순환되는 그림이 있고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균합 추론과 연역 추론의 장점을 각각 모아둔 거예요. 각각 모아둔 건데 그래서 한계점도 둘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단점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쌤이 이따 뒤에 이렇게 쫙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튼 가설을 세울 때는 조금 연역적으로 세워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연역적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할 때는 실험을 할 때는 균합법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균합적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그로써 이제 일반을 시켜서 규칙을 찾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가설 연역적 방법이에요. 가설을 연역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연역뿐만 아니라 균합적 방법도 써요. 그래서 둘 다 쓰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순환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고 두 번째 알고리즘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쌤 생각에는 개인적 의견인데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떤 가설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가설을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실험 계획을 세우는데 어차피 앞에 방금이랑 약간 똑같아요. 왜냐면 뭐 그림만 다른 거니까.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세우는데 그때 이제 연역적 반복을 통해서 실험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이럼 시작? 근데 시작을 딱 한 번만 안 되겠죠. 여러분, 베이컨이 뭐라 했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해야 된다 했죠. 과학은 데이터죠. 그래서 균합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과학 실험 웬만하면 99%가 균합적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해요. 여튼 이렇게 균합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쌓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 가설이 맞는가 틀린가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근데 가설이 틀리면 이제 이 첫 번째 가설은 땡 이렇게 하는 거고 맞으면 오케이 따라랑 하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틀려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이 가설 검증한 순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을 때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이제 첫 번째 가설로 두겠죠. 첫 번째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하고 이렇게 뿅뿅뿅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가설을 해봅시다 하면서 다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영상에서는 도둑을 검증하기 위해서 물건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를 이렇게 찾아봤죠. 근데 안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다시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를 했죠. 그게 뭐였었죠? 3D 프린터가 이제 작동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자 요거였었죠. 이런 식으로 틀렸을 때 다시 돌아가서 다른 가설을 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뾱뾱뾱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이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가설 검증을 설계하고 연역적으로 설계하고 다시 실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설 연역법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과학적 가설을 이끌어내는 균합적 방식과 연역적으로 전개된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자연 법칙이나 이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예시는 책 아래에 이제 나와 있죠. 문제 인식, 가설 세우기, 가설의 시험, 가설의 검증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가설은 꼭 기출법이 아니라도 여튼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 인식 뭐였죠? 귀신이었죠, 귀신. 이 귀신이라는 문제 인식을 하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도둑, 3D 프린터, 몸이 허한 사람 이렇게 가설을 세웠죠. 그러니까 가설의 시험, 아까 쌤이 말했던 가설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가설 검증 하기 위해서 음악쌤한테 찾아가 보고 과학실 선생님한테 찾아가 보고 했죠. 그리고 3D 프린터 어떻게 돌아갔나 안 됐나 확인해보고 그리고 몸이 허하다고 한 사람 아니면 술을 좋아한다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봤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이제 정작 맞는 거. 근데 여태까지 영상에서 다 틀렸죠. 근데 이거 끝나고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맞는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여튼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 맞는 가설을 딱 찾으면은 이게 결론이다 하면서 가설 검증 떠러더러던던 콩그레츄레이션 하는 게 이제 가설 연역법 과정인데 이 밑에 보면은 가설 기각 하면서 왜냐하면 관찰 결과가 결국 다 틀렸으니까 마치 선생님 같죠. 그러다가 나온 가설 수용한 부분이 이제 최종적인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결론이 되겠죠. 이 책에서 나온 이제 제멜바이스를 예시로 들면 제멜바이스는 자신이 근무하는 오스트리아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산용열로 사망하는 비율이 다른 산부인과에 비교해서 매우 높다는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결론은 맨 밑에 산용열의 발생 원인이 사체 조각에 있다는 가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A라는 산부인과에서 B 산부인과보다 사망률이 왜 높냐를 봤더니 그 이유는 사체 조각 때문이었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제 가설 연역법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설 연역법 짧죠? 짧은데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도식을 아까 쌤이 여기 띄워놨던 요 도식을 잘 보고 한번
여러분이 이게 오늘 학습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설 연역법 하나를 예시를 찾아봅시다. 막 요거는 조금 완전한 과학적인 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성의 없지만 않고 그냥 뭐 약간 좀 단순한 사실, 뭐 여러분이 연역주름, 귀납주름 했던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고, 꼭 그 피드백 과정을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가설 2개 정도 세워가지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가설은 웬만하면 가장 확실하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 타당도가 가장 높은 거, 뭔가 확률이 가장 높은 걸 가설로 세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학습 과제를 하고, 지난 시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출결 과제, 오늘은 출석 과제 앞에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 과제 따로 구별해서 직접 제출 버튼 빡빡 눌러주고 이렇게 합시다. 자, 나머지는 이제 뒤에 결론이 이제 나오는데 귀신의 정체는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아, 출결 과제는 뒤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영상이 없었군요. 출결 과제 뒤에 이따 영상 보면 출결 과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출결 과제 체크하고 학습 과제 한번 해보고 하면 되겠네요. 네, 여튼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Cheers! 규봉 선생. 규봉 선생. 소리에 근육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하늘에 뭐가 있을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 2, 1. 당신 뭐가 쌤 맞잖아요 이거. 누군가 혼자 PPAP를 추고 있는데.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표고TV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표고TV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셨던 거죠? 좀 있으면 학교 축제 나가지고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맞다니까. 혹시 4월 16일, 4월 20일, 4월 21일에도 밤에 여기서 혼자 연습을 하고 계셨나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다. 귀신의 정체는 바로 축제 때 춤을 연습하기 위한 강상희 선생님이었다. 자, 보세요. 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역시 논리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검증 완료입니다. 예? 역시 나만의 체크카드. 가설 연역법 만세! 네, 귀신의 정체는 바로 강상희 선생님이셨습니다. 가설 연역법을 통해 이를 밝혀준 우리 이규봉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효고TV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제일 고생하셨어요. 너무 힘들어. 저도 이거 한다고. 탐정으로 이거 할 게 못 되네, 이거. 진짜. 이거 2개가 아닌데? 또 어느 거 끄면 되죠? 이거 3개인가? 여기 끄면 되겠죠? 좀 가서 좀 쉽시다, 저희.